한국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월드컵 본선까지 더 가까워졌는데요. 이때 싱가포르 못지않게 한국의 경기력에 놀란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건 6월 11일 오늘 한국과 경기를 앞둔 중국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한국 축구 선수들의 실력을 중국 선수들이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팬들은 중국도 싱가포르를 상대로 4대 1로 이긴 전적이 있다면서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태국과의 축구에서는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월드컵과는 한 발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듯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 신예 셰원넝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인터뷰어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손흥민과 이강인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한국 축구팀을 상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平常心态，他也是人，对吧？他可能也会有失误，我们只要抓住他们这种失误，就一些低级的失误，我们也有机会。 이 인터뷰는 신예 선수의 매력을 뽐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그도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순식간에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중국이 한국보다 더 앞선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깨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국에 대한 중국의 세뇌는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의 SNS만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의 소도시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와 서울만 벗어나면 바로 시골이라서 아파트는 고사하고 살기 힘들다는 거짓 정보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선동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계속 제작되고 있죠. 특히나 가난해서 한국은 고기를 자주 먹지 못한다는 것과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우긴다는 것은 사골처럼 계속 우려내는 중국인들의 주장이지만 가장 인기 있어서 계속 생성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중국에 비하여 후진국이라는 세뇌를 지속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나 중국 축구대표팀의 경우 시진핑이 집권하고 중화사상을 많이 주입시켰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통했는지 현재 중국에는 애국 청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며 SNS에 퍼지게 된 것도 이 애국 청년들의 행동 덕분이었습니다. 중국은 유럽과 대등한 선진국이며 한국은 후진국이고 일본은 곧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사상과 관련한 주입식 교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각 학급에는 시진핑 사상을 주제로 한 과목이 개설되더니 어느새인가 대학교에서도 해당 강좌를 개설되며 점차 세뇌 교육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사상을 검증받아 승진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스스로 세뇌 교육을 받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뇌 교육의 성과는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만 방송에서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국인들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르다는 특이한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자유는 필요 없고 규율만 필요하다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나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세뇌 때문이었을까요? 한국과의 경기를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대표팀들은 도착한 순간부터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항은 대표팀과 함께 왔던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팀 스태프가 자신의 SNS에 중국 대표팀의 한국 입국기를 올리면서 중국 내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모든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태프인 나도 놀라움부터 느꼈으니 선수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교육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 특히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넋나간 표정을 하던 어린 선수가 생각납니다. 제가 어깨를 툭 치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저에게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런 곳인지 아셨어요? 솔직하게 몰랐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넋을 놓고 한국을 구경하려고 고개를 휘저을 것임이 틀림없었으니까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알고 있었으니 대열을 이탈하지 말라는 제 한마디에 그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는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 또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벽히 달랐거든요.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고층 빌딩부터 수많은 차들까지 어린아이처럼 그 모든 광경을 신기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다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나오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놀랍더군요. 한국에 가고 싶다던 아내에게 한국도 북한처럼 다 꾸며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외형들보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강한 편견을 깨준 것은 한국인들이었죠.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인들이 가난한 것도 모자라 후진국에 살아서 중국인에 대한 시샘이 강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견은 하루 만에 깨졌죠. 숙소에서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에 정신이 팔려 한국인과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주의 깊지 못했던 탓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사과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부딪힌 한국인이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 떨어진 카드키까지 바닥에서 주워줬습니다. 상대방이 중국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서 제게 사과했다는 것은 나중에 통역사를 통해 알게 되었죠. 별거 아닌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벌써 싸우고도 남았을 일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한순간에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것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가는 것이긴 하지만 미리 알려준다며 한국은 서울 외에는 볼거리도 없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훈련할 것이라고 하니 중국의 시골 동네 같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전혀 아니었죠. 여행을 온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한국을 느낄 수 있으며 훈련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나 훈련장의 잔디도 좋았으며 시설이 낙후된 곳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제가 했던 걱정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컨디션 조절만 잘한다면 선수들 또한 최고의 기량을 보일 것 같습니다. 스태프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이글 이후에도 놀랄 만한 일이 있다면 게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한국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한 것은 한국 밤거리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야시장이 있기에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 생각됐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모양입니다. 그는 늦은 회의가 끝나고 스태프들의 야식을 포장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이기도 하고 밤이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영어를 잘하는 스태프와 함께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교복을 입은 채 큰 가방을 든 학생들이 새벽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졌다고 하죠. 한두 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이 한 건물에서 내려와 놀랐는데 각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한국은 밤에도 치안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은 지역별로 치안이 천차만별이라서 수도 빼고는 치안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도 서울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놀랐던 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 도착했을 때 몇몇 식사를 하던 한국인들이 직접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하죠. 중국인들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자신이 썼던 자리를 잘 치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특이하게도 자리를 치워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따로 있다고 하죠. 그렇기에 한국에서의 모습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특히 자리에 있던 한 손님은 콜라를 테이블에 쏟았음에도 직원을 부르지 않고 알아서 치우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만약 콜라를 쏟았다면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일어나서 가버렸을 테니 말입니다. 함께 갔던 스태프도 신기해하며 한국의 일반적인 모습인지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한국인들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보다 중국 대표팀을 사로잡은 특이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한국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며 한번 들어가면 오랜 시간을 있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화장실에 감탄한 이유에는 중국 화장실의 특이한 모습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경우 관광도시가 아닌 이상 우리가 흔히 쓰는 양변기를 볼 수 없는데요. 많은 수의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문을 달지 않은 화장실도 있을 정도죠. 그렇기에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바깥에서 배설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기에 중국 화장실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중국 대표팀이 빠져든 것으로 보이죠. 더군다나 한국에는 웬만한 숙소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비데가 상류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어 부자가 아닌 이상 특급 호텔에만 존재하. 정작 중국인들이 가난하다고 믿었던 한국에서는 공용 화장실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더 궁금한 것이 많아져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중국 대표팀이 해이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아차린 것인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인터뷰 도중 한국에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 의미 속에 이런 팀의 속사정도 담겨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고 보는 것이 중국 대표팀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기운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작 팬들은 오랜 비행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의 기가 눌려 당찬 패기가 사라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외부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인지 중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한국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었다면서 선수들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한국을 놀랄 준비가 되었다고 했으나 중국 스태프 및 선수들은 한국에 이미 놀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한국 때문에 더 놀랄 수 있는 경기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부디 한국에게 호되게 당하여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식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